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혹은 가족들과 대화 중에 나는 진심으로 배려했는데 상대방이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나 심지어 가볍게 여기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사실 이런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응답자의 절반이 지나친 친절과 배려가 자신을 가볍게 보이게 만들었다는 경험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68세 김영수 씨는 동네 모임에서 늘 먼저 나서서 도움을 주고 상대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두와 잘 지내고 싶어서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의 도움을 당연시하고 심지어 무리한 부탁을 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김 씨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고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신호를 보냈는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놀랍게도 연구 자료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간관계 전문가들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가 때로는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무리한 요구를 당하는 사례가 40% 이상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우리의 작은 말투와 태도가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에게 신호를 보낸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겸손하거나 자신감 없는 태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사람은 약하다는 잘못된 인상을 주는 반면 중요한 순간에 차분하고 명확하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면 상대방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우리 인간관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무심코 반복해온 작은 습관들이 우리 가치를 흐리게 만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러한 습관들을 바꾸는 작은 비결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더 이상 나를 가볍게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더 존중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내가 왜 존중받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고 더 당당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궁핍해진다. 그의 가르침은 도덕경에서도 강조되었는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간결함과 침묵의 가치를 실천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대화를 오래 하고 많은 말을 해야 좋은 대화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말은 오히려 대화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상대방의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과의 대화에서는 간결하고 명확한 표현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대화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여행 이야기를 나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제주도에 다녀왔어요. 바다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라고 간단히 이야기하면 상대방은 관심을 보이며 대화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첫날 아침에는 이곳에서 밥을 먹고 그 다음에는 여기를 갔고 저녁에는 이걸 먹었어요 라고 너무 세세하게 이야기하면 상대방은 피로감을 느끼거나 대화를 흘려듣게 되기 쉽습니다. 한 연구에서도 대화 중에 불필요한 정보를 과도하게 제공하면 청자의 이해도가 평균 70% 이상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보량이 많아질수록 상대방은 대화의 핵심을 놓치기 쉽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명확히 정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내가 이 대화에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손자에게 조언을 한다면 복잡한 설명 대신 항상 정직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와 같은 간단한 문장이 더 오래 기억에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짧고 명료한 표현은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의 반응에 귀를 기울이며 대화의 흐름을 조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대화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경청하는 태도가 상대방에게 더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대화는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줄이면 대화가 짧아지지 않을까? 라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대화의 품질은 길이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명확히 전달되었는가에 있습니다. 짧고 간결한 대화는 오히려 상대방이 내 말을 더 오래 기억하게 만들고 대화의 신선함을 더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간결하게 정리하고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대화의 속도를 조율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는 단순히 대화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과의 신뢰를 강화하며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겸손은 미덕이라는 말이 때로는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친구나 가족 혹은 지역 모임에서 열심히 도와주고 조언을 해줬는데 상대방이 그걸 당연하게 여기거나 심지어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군자는 자신을 낮추되 지나치지 않는다. 이 말처럼 겸손은 분명 중요한 덕목이지만 지나친 겸손은 자신감을 잃게 하고 오히려 주위 사람들에게 가볍게 보일 위험이 있습니다. 김영자님은 65세의 은퇴자로 지역 커뮤니티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후배들에게 조언도 많이 해주는 분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후배가 정말 대단하세요. 라며 칭찬하자 아유 대단하긴요. 별거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로 그 후배는 더 이상 김 씨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은 겸손하게 말한 것뿐인데 상대방은 오히려 별거 아니라고 하니까 굳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겠다고 느낀 것이죠.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김 씨는 자신의 경험과 조언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일은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흔히 일어납니다. 한 연구에서는 지나치게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이 무시되거나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경험을 더 자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대방은 나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태도가 나의 자신감 부족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칭찬을 받을 때 이를 기분 좋게 인정하는 연습부터 시작해 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대신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노력했습니다라고 답하는 겁니다. 이 단순한 표현만으로도 상대방은 당신을 더 진지하게 여기고 당신의 말을 더욱 존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과도하게 낮추는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예를 들어 지역 모임에서 누군가가 조언을 구할 때 제가 아직 부족해서 잘 모르겠지만 이라는 표현 대신 제가 해온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라고 말해보세요. 이는 겸손함을 유지하면서도 당신의 경험과 지혜를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축적한 지혜와 경험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60대가 되면서 쌓아온 삶의 경험은 후배들에게 정말로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나친 겸손은 그 가치를 흐리게 할 수 있지만 적당한 자신감은 당신의 말과 행동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당당히 표현할 때 주변 사람들은 그 지혜를 더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자신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제는 당신이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더 자신감 있게 세상과 나눌 때입니다. 세 번째, 나이가 들수록 대화에서 말하는 속도와 태도가 인간관계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말을 빠르게 하면 효율적이고 설득력 있다고 여겨질 때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말을 너무 빠르게 하면 상대방은 내용보다 왜 이렇게 급하지?
라는 생각부터 하게 되고 대화 내용에 충분히 집중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내 의도를 온전히 전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62세의 박영숙님은 자녀들과의 대화에서 늘 답답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자신은 열심히 자녀들에게 조언하고 좋은 이야기를 전해주려 했지만 자녀들은 중간에 말을 끊거나 딴청을 피우는 일이 잦았죠. 처음엔 자녀들이 예의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딸과 대화를 나누던 중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말씀을 너무 빨리 하셔서 무슨 말씀인지 못 따라가겠어요. 차분히 천천히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고 박 씨는 대화 속도를 조절하기 시작했고 이후 자녀들과의 대화가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나치게 빠른 말투는 상대방이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소화할 시간을 빼앗아 대화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빠른 말투는 상대방에게 청각적 부담을 주거나 말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한 유명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연설에서 항상 한 문장을 천천히 분명히 전달하며 청중의 집중을 이끌어냈습니다. 그의 연설 문구 Yes, we can은 단순하지만 템포를 조절해 전달했기 때문에 강렬한 메시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치인이나 연설가가 천천히 말할수록 청중은 그 말을 더 신뢰하고 메시지에 깊이 공감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대화 속도를 조절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방법부터 실천해 보세요.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깊게 심호흡을 하고 한 문장이 끝날 때마다 잠깐 멈추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작은 멈춤은 듣는 사람에게 진정성과 신뢰감을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너무 느리게 말하면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걱정되시나요? 천천히 말한다는 것은 단순히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내 말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전달력입니다. 오늘부터 간단한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거울 앞에서 천천히 명확하게 말하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이 작은 변화는 당신의 대화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말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당신에 대한 신뢰감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말의 속도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차분하고 천천히 말할 때 상대방은 당신의 말뿐만 아니라 당신 자체를 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불확실한 말은 신뢰를 잃게 만든다. 철학자 칸트는 순수의성 비판에서 명확하게 사고하고 도덕적 책임을 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우리의 말과 태도가 타인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줍니다. 특히 대화에서 자주 사용하는 불확실한 표현은 상대방에게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신뢰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주가 학교 과제에 대해 질문했을 때 아마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말한다면 손주는 그 대답을 확신하지 못하고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이 방법이 맞아 이렇게 해보자라고 단호하게 말한다면 손주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상대방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발표자가 아마 또는 어쩌면과 같은 불확실한 표현을 자주 사용했을 때 청중의 신뢰도가 평균 30% 이상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말은 듣는 사람에게 안정감 대신 혼란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상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에서 괜찮을 거야라는 말보다는 괜찮아, 걱정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신뢰를 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명확하고 신뢰를 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내 생각을 단호하게 정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진심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먼저 정리해 보세요.
이 작은 습관은 대화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불확실한 표현을 의식적으로 줄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마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대신 확신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돼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명확한 표현은 듣는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고 당신의 말을 더욱 신뢰하게 만듭니다.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예를 들어, 친구가 건강을 위해 뭘 먹어야 할까? 라고 물었을 때 글쎄, 이것저것 다 좋겠지라고 말하기보다는 채소와 단백질을 균형 있게 먹는 게 좋아. 내가 그렇게 해봤거든이라고 구체적으로 답하는 겁니다. 이런 대화는 상대방이 당신의 경험과 지혜를 더 깊이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경험을 전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이럴 때 명확하고 단호한 표현을 사용한다면 우리의 말은 더 큰 무게를 가지게 됩니다. 아마라는 말 대신 그렇다라고 말해보세요. 당신의 확신은 상대방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줄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불확실한 표현을 줄이고 내 생각을 분명히 전달하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이는 단순한 말투의 변화가 아니라 당신의 경험과 지혜를 더 빛나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5번째, 말은 마음의 거울이다. 철학자 루크레티우스의 이 격언은 우리의 말이 곧 진정성과 내면을 반영한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감사합니다와 죄송합니다라는 표현도 때로는 그 진정성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적절한 감사와 사과는 인간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지만 과도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그 가치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박영숙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영숙님은 늘 친구들에게 작은 도움을 받을 때마다 너무 고마워, 미안해서 어쩌지? 라는 말을 반복하곤 했습니다. 처음엔 친구들이 그녀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인사치레구나라고 느끼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진정성이 담기지 않은 말이 습관처럼 반복되다 보니 그녀의 말은 점점 가볍게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와 사과를 지나치게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으로부터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인상을 남길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작은 일에도 과도하게 감사하거나 사과하면 상대방은 이를 진심이 아니라 단순한 습관적 표현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화와 관계에서 나를 더 가볍게 보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와 사과를 할 때 진심을 담아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세요. 예를 들어 친구가 당신을 도와줬다면 단순히 고마워라고 말하기보다 정말 큰 도움이 됐어. 너 아니었으면 어려웠을 거야 라고 말해보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상대방은 당신의 진심을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사과는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늦지도 않았는데 미안해, 기다렸지? 라고 말하기보다는 정말로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미안해, 다음엔 꼭 시간을 잘 지킬게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진정성 있게 다가옵니다. 사소한 일에도 지나치게 사과하면 상대방은 오히려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3번째로 감사와 사과의 대안을 더해보세요. 고마워, 다음번엔 내가 도울게라고 말하면 단순히 감사의 의미를 넘어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책임감과 진정성을 전달하며 대화의 품격을 높이는 방법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대화에서 진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감사와 사과를 적절한 순간에만 사용하며 그 안에 내 진심을 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작은 변화는 단순히 말투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신의 대화와 관계를 한층 더 깊이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6번째,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자신에게 정직하라.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진실을 말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타인의 감정과 의견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과 생각에 충실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공감은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덕목이지만 지나친 공감은 내 의견과 진정성을 약화시키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73세 박영희 씨는 친구들과 수다를 나눌 때 종종 상대방의 의견에 동조하곤 했습니다. 친구가 요즘 우리 동네가 정말 엉망이야 라고 말할 때 별다른 생각 없이 맞아, 나도 그래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사실은 동네에 긍정적인 변화가 많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반복적으로 자신의 진짜 의견을 숨기다 보니 대화가 점점 피상적으로 느껴졌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진정성이 부족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대화 중 상대방의 의견에 무조건적으로 동조한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면서 불편함과 자기 상실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공감이 대화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무조건적인 맞장구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진정성과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하고 공감을 표현할 때도 진정성을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그 사람 정말 별로야라고 말할 때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해라고 답하는 겁니다. 이런 태도는 상대방의 입장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대화의 균형을 맞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공감이란 단순히 맞아, 나도 그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동시에 내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동조하다 보면 내 의견이 점점 묻히고 상호적인 대화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절한 공감과 함께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신뢰와 진정성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자와의 대화에서 너는 이렇게 해야 해라는 일방적인 말보다는 내가 보기에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넌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는 손자와의 대화에서 공감과 의견 제시를 조화롭게 이룰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대화의 방식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상대방의 의견을 이해하면서도 내 생각을 분명히 표현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는 대화의 깊이를 더하고 당신의 진정성과 가치를 돋보이게 할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공감은 타인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내 자신을 잃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담긴 대화는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고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과 표현이 때로는 관계를 풍요롭게 만들기도 하지만 반대로 나를 잃게 만들거나 신뢰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 새롭게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화 속에 진심과 명확함을 담아보세요. 지나친 겸손보다는 자신감을, 형식적인 감사와 사과 대신 진정성을, 불확실한 표현 대신 명확함을 선택해 보세요.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더 존중하고 상대방에게 더 깊은 신뢰를 전하는 과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며 내 말이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떠올리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나아가 삶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